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하반기에 코인 시장의 큰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벤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블록스트림의 대표, 그 아담 백이라고 있었죠. 자, 이 친구가 이제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도, 그러니까 인간이 다 멸종을 해도 비트코인은 괜찮을 것이다. 엄청난 확신 아닙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비트코인은 끄떡없을 것이다. 사실 저는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이 정도 이제 확신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설사 제가 이제 단타를 비추하지 않습니까? 네, 설사 단타를 한다고 해도 이왕이면 지금 이 정도의 확신이 있는 우량 코인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단타 어중간하게 하다가는 저 세상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의 중요성. 또 하나는 종목 선택을 할 때 누가 좋다 카더라 해서 제발 좀 사지 마라.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코인 우리는 이제 코인이죠. 어떤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요. 이런 억만장자나 부자일수록 투자할 때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땡땡 코인 하나 딱 그냥 뭐 올인해서 큰돈을 버는 것에 조금 사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들은 잃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보수적인데요. 자, 코인 투자가 고위험의 한탕주의일까요? 아니면 극도의 보수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성향은요. 사실 매우 보수적입니다. 근데 왜 굳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제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코인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결정이다. 가격이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20 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혹독한 검증을 거친 코인들로만 포트를 구성을 하셔야겠죠. 지난주였죠. 7월 5일 금요일, 7월 6일 토요일에 봤더니 USDC가 지금 수천억이 새롭게 발행이 돼서 코인베이스로도 이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2천 몇백억이 지금 발행이 됐었고 누가 3천억 이상을 또 지금 발행한 거죠. 이 얘기는요. 지금 누군가 코인 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샀을까요? 반데르 포페라고 하는 뭐 애널리스트 뭐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죠. 자, 이 친구는 이더리움 차트에서 2023년 8월 이후로 이더리움의 RSI 상대적 강도 지수가 가장 낮다. 이건 무슨 얘기냐? 확실한 시장의 항복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더리움 가격 차트인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게 RSI 상대적 강도 지수입니다. 이게 낮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30 이하 무려 지금 25까지 떨어졌을 때가 언젠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게 25년 5월 달 지금 동그라미 보이시죠? 테라 루나 사태 벌어졌을 때 이더리움이 극도로 저평가됐었고요. 그다음이 22년 11월 달 FTX가 파산했을 때입니다. 그다음이 23년 3 월인데요. 제가 이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은행 4 개가 파산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행 위기를 겪었었고요. 그다음에 23년 6월 달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거래소를 연이어 기소장, 그러니까 고소장을 날렸죠. 그러면서 19종의 알트코인은 다 증권이다. 실제로 명시를 해서 재판에 법원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right now 이더리움의 특히 알트코인의 상대적 강도가
뭐 처참한 수준이죠. 근데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큰 조정에 알트코인을 샀을까요? 뭐 정답 뻔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지식과 확신이 충만한 자죠. 지식과 확신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현금이 준비가 된 자만이 살 수 있겠죠. 뭐 저나 우리 그 오후에 하는 우리 그 동생이 항상 현금을 10%, 뭐 이건 이제 본인께서 정하시기 나름인데,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은 우리의 탐욕이 더 커지죠. 현금 생기면 그때그때 삽니다. 이제는 조금 '아 현금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게 나쁘지 않겠구나.' 이건요 사실 어떤 그 방식 특정한 뭐 돈 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께서 시행착오를 하시면서 나만의 방식을 가져가셔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뭐 이제 그 플랫폼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데 지금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조정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 수수료거든요. 이게 상승장으로 가면요. 수수료가 몇 만 원에서 심지어 10만 원도 넘어갑니다. 그냥 하나 거래를 체결하는 데 그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얼만가 봤더니 0.13 달러면요. 180 원입니다. 이건 뭐 지금 수수료가 거의 뭐 100 분의 1, 1000 분의 1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려 보면 여름에 극성수기 예를 들면 7월 말 8월 초에 어디 해수욕장을 간 겁니다. 이제 휴가라고 해서 큰맘 먹고 가족을 데리고 내 자녀 데리고 갔는데 웬걸입니까? 사람이 너무너무나 미어 터지고요. 맛도 하나도 없는 음식점에 웨이팅은 또 그렇게 많이 걸려 있고 바가지 요금은 필수입니다. 반면에 비수기에 평일 낮에 가서 여행을 하면요. 당연히 뭐 뭘 하든지 여유롭고 저렴하고 쾌적하겠죠. 뭐가 더 현명할까요? 이것을 코인 매매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비트파이넥스라고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실은 테더와 자웅동체입니다. 그 주인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이 거래소에서 토큰화 증권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 자산 토큰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 엘살바도르에서 호텔을 건설하고자 투자자 유치를 했었죠. 근데 그 목표 조달액이 625만 달러였는데요. 지금 최소 자금 50만 달러는커녕 지금 34만 달러 정도 조달했고요. 목표의 5%에 불과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RWA는 확정된 미래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자산 토크나 뭐 블락락의 레리 핑크 회장도 얘기했는데 증명이 되기 전에 그리고 소위 입소문이 나고 대박이 나고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기 전에 숱한 사업 실패와 투자 실패가 부지기수로 나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인터넷은 확정된 미래 아니었습니까? 지금 코인 확정된 미래 아닙니까? 근데 다 성공하십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 크립토다, 테슬라다, 뭐 인공지능, 엔비디아 미래 맞잖아요. 미래 맞습니다. 근데 긴 그러니까 긴 인내가 필수적이죠. 안목도 중요하고요. 긴 인내 없이는 결실을 따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홍콩에서 증권선물위원회 SFC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잘못을 하고 있는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7곳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중국의 중국에서 코인의 미래를 한번 내가 미리 보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홍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캐나다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와 영국에서 한 일들이 결국 미국으로 똑같이 들어올 겁니다. 자, 중국은요, 참고로 미국보다 앞서서 이더리움 현물 ETF 먼저 승인했지 않습니까? 지난 7년, 8년 비트코인 하면 다
진짜 뭐 불법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다가 지금 막상 딱 다다르니까 미국보다 먼저 승인시켰습니다. 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캐나다는 지금 이미 솔라나 현물 ETF 사실상 이거 승인을 한 겁니다. 승인 직전에 있습니다. 이거 솔라나 ETF가 캐나다에 대비했다. 지금 이런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이걸 지금 누가 지금 대서특비를 했나 봤더니 보이십니까? 지금 나스닥에서 이것을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솔라나가 캐나다에서 ETF 승인됐대. 이미 티커가 나왔어요. QSOL입니다. QSOL이고요. 북미 최초의 솔라나 ETF고 이자도 준다고 합니다. 6에서 8%, 한 7% 평균 이자 짭짤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강과 스테이킹 이자를 누가 주나 봤더니 제가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놀랍게도 코인베이스가 줍니다. 코인베이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락이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이 QSOL이라고 하는 솔라나 ETF 미국 달러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바가 없습니까? 자, 올 하반기 월가에서 블랙락을 위시한 월가에서 솔라나 현물 ETF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자, 하반기 알트코인의 불장이 만약에 온다면 이 솔라나 ETF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바네크가 아닙니다. 블랙락이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블랙락 피델리티는 솔라나 ETF 팔겠죠.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웰스파고 뭐 할까요? 솔라나 대리점 할 겁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수탁도 해주고요. 이자도 줄 겁니다. 지금 이자 때문에 작년에 그 사단이 났던 거 아닙니까? 너희들 미등록 증권이고 이자 줬다며 하면서 거래소를 싹 다 고소했죠. 저는 코인베이스에서 스테이킹 혹은 예전 기억나십니까? 프로메티움이라고 했던 중국계 자본과 이전에 그 파트너십 맺었던 그 프로메티움을 통해서 수탁하고 이자까지 줄 겁니다. 어찌됐건 나스닥과 CBOE 같은 미국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시점과 그게 이제 단기 이벤트를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건 월가의 탐욕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만족한다 못한다. 저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런 현물보다요. 금, 은, 현물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뭔지 아십니까?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파생상품은 수량 제한이 없이 무제한 찍어서 달러처럼 그냥 찍어내서 무제한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바이든이 내가 트럼프에 맞설 적임자다.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바이든이 강행을 고집하면 할수록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코인에 좋겠죠. 사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코인이 오르고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코인이 떨어지냐? 노입니다. 노. 그게요. 이전에 보셨잖아요. 그 대통령이 누가 됐건 국회의원이 누가 됐건 그 호주머니를 쥐락 그 돈을 넣어주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통해서 코인을 뒤집게 하고 있는 거 이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자, 올 하반기 상승 기폭제가 될 이벤트 세 가지. 첫 번째 뭘까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지금 2년째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주식시장 또 코인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실제로 하잖아요. 지난 60년, 70년의 데이터는 금리 인하 직후에는 특히 미국 주식의 하락이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일까요?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 언제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까요? 특히 내년에 많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반감기는 악재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까지 해서 피크를 찍었던 전력이 있죠.
그러면 미국의 올 하반기라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잖아요. 올 하반기면 그럼 대선일까요? 대선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유동성 지금 풀렸습니까? 금리 인하 했습니까? 돈 아직 안 풀었잖아요. 아직 금리 아직도 그대로 어마어마한 그 고금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한데 사실 뭐 신문이 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매우 힘들 겁니다. 사실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미 대선은요. 올해도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 기대감이죠. 실제로 돈을 풀어도요. 그 효과는 최소 뭐 6개월, 1년, 1년 반 가면서 내년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를 놓고 그 기폭제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네, 아닙니다. 자, 그럼 뭘까요? 첫 번째, 이거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단기적으로 영향을 전 줄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입니다. 이거 이제 빠르면 다음 주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지만, 늦으면 뭐 이제 7월 15일에서 19일 뭐 그 사이 어쨌든 7월 중순 전에는 승인이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핏 21이라고 하는 친코인 법안입니다. 코인의 70%가 상품이다. 그 다음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증권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법안이요. 대선 앞두고 미국의 상원 의원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블랙락입니다. 바네크 좋은 회사 맞는데요. 블랙락이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하는 게 상승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혹시 이 세 가지 이벤트 보시고 공통점이 뭔지 뽑아내실 수 있는 구독자분 혹시 계십니까? 정답은요. 모두 알트코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현물 ETF죠. 핏21 법안 코인의 70%가 상품이다라고 하는 건요. ETF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이 되는데 솔라나 막을 근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발란치 막는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에이다 카르다노를 막는다? 이더리움이 뚝입니다. 뚝이 뚫리면 그냥 우르르 뚫릴 수밖에 없죠. 자,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하면 마찬가지죠. 뭐 카르다노, 여기 아발란체, 뭐 니어 막을 수 있을까요? 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100% 맞냐? 아닙니다. 저는 한 70% 봐요. 30%는 제가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년에서 6년간 SEC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만 상품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증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6월 달 SEC가 세계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 다 기소장 날리면서 솔라나, 니어, 카르다노, 알고랜드, 플로우 등등등 19개 코인 다 증권이라고 명시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자를 줬다며 비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불법이고 너희들 다 사기야, 사기꾼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면 증권 중 대마왕이 누굽니까? 이더리움 아닙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그럼 왜 승인을 갑자기 시켰을까요? 안 될 것처럼 해놓고 반전했던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블랙락에서는 그토록 좋지 않은 증권을 현물 ETF로 만들어서 지금 승인이 목전에 와 있습니까? 이거 승인된 겁니다. RWA 비들 펀드 실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자산 토큰화를 위한 첫 번째 자금 조달 비들 펀드 만들었잖아요. 미 국채 토큰화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위에 올렸습니까? 이더리움 위에 올렸습니다. 이래도 눈치를 아직 못 챘다라면 조금 좀 애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다 맞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의 가정이고 추론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SEC와 블랙락이 코인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까지 자기 권한 내로 끌어들이는 수작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SEC와 블랙락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시키고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2번부터는 아직 현실화, 증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 추론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SEC와 블랙락은요. 솔라나, XRP, 도지 이런 코인들, 카르다노, 알트코인 ETF 승인시킬 거고요. 이 알트코인까지 몽땅 다 삼킬 겁니다. 다만 SEC의 힘은 그러니까 역할은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CFTC로 많은 권한이 넘어갈 것이다. 세 번째, 이 지금 1번과 2번을 실행할 때 드라마틱한 반전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플러스 거부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이건 특징이에요. 이제 갑자기 블랙락이 의견을 바꾸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꾸고 민주당도 갑자기 대동단결 공화당과 으쌰으쌰해서 싱코인 법안 막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마틱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네 번째. 현물 ETF만 만족하는 게 아니다. 자, 이거 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파생 상품, 각종 현물 알트코인 ETF뿐만이 아니고요. 무슨 지수도 ETF화 시킬 거고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RWA조차도 다 파생 상품, 현물, 일단 현물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반으로 무제한 파생 상품 만들어서 팔겠죠. 이게 다 수익원입니다. 다섯 번째,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그들이요. 디지털화 시킬 겁니다. 메타버스 안에 우리를 가둬놓을 겁니다. 인공지능이요. 자율주행이요. 이거 다 크립토와 통합됩니다. 저는 이런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코인은 지금 그 명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SG,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죠.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제, Great Reset. 지금은 그 명분이 뭡니까? 크립토예요. 이제 대선을 명분으로 크립토를 붐업 시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장악이 끝났기 때문에 ETF 지체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거의 한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23년 12월 28일자인데요.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코인 6월 달에 기소를 했는데 6개월 후에 훨훨 날았답니다. 작년 12월 28일 그래도 이때는 코인 가격이 나쁘지 않았을 때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 한 보름 전입니다. 알트도 많이 올랐었죠. 비트가 더 올랐지만 자, 6개월 전 변동률을 봤더니 솔라나 5배 이상 오른 거 아닙니까? 니어, 인터넷 컴퓨터, 카르다노, 알고랜드 플로우, 엑스 인피니티 이렇게 막 있었는데 가만 보시면 많이 올랐던 코인의 공통된 특징이요.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 코인들이 작년에 특히 이제 올해까지 해서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그 코인 19개를 한번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소장에 SEC가 증권이다라고 했던 코인 솔라나입니다. 지금 솔라나가 과거 제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 이제 줍줍을 했는데 이거 보고 사실 한 거거든요. 저 이거 보고 산 겁니다.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스 인피니티 뿐만이 아니고요. BNB, 그다음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코스모스, 코티. 코티는요.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요. 프라이버시 기능을 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칠리즈, 이건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특히 이제 유럽 축구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보이저, 대쉬, 엑소까지 증권형 코인이다. 그때 증권이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뭐였는지 보니까요. 투자 계약을 맺었으므로 증권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거 코인을 사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투자 계약했다고 증권이 맞습니까? 이게 현재까지 SEC의 논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XRP랑 소송하고 있는 건데 반면
핏 21 법안은 뭡니까? 정확히 반대입니다. 투자를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 핏 21 법안, 미국의 법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매수했으면 증권이라고요? 자, 그러면 금도 증권이고요. 포켓몬 카드, 나이키 신발, 뭐 명작, 모나리자도 다 증권 아닙니까? 심지어 저기 뭐 아르헨티나에서 아 이거 뭐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네 해서 미국 달러 사면요. 미국 달러도 그럼 증권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메소드 연기를 지금 3년 반째 하고 있는 우리 게리 갠슬러에게 이제는 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요. 임기 아마 다 못 채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알트코인을 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식과 확신이 없는 투자요. 하루라도 빨리 안 하시는 게 살 길입니다. 이게 있어도 힘든 게 주식이고 코인인데 코인은 훨씬 더하다는 걸 지금 다 이미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크립토 TV 그러면 방송을 제가 왜 하냐면요. 코인에서 내가 매운맛을 크게 봤다. 너무 맵더라. 정말 막 가끔씩은 내가 진짜 미쳤지라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뭐 단기 이벤트다, 시점이다 이런 거는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겠죠. 다 못 맞춥니다. 근데 저는 확신은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은 맞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하면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한다. 뭐 사실 맞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성공을 하려면요. 우리 뭐 다이어트 하려면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이거 막 식단까지 조절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성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뭐 공부해라, 뭐 확신을 가져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뭐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 사실 아무도 없죠. 그게 코인 투자 아닙니까? 이 방송이요. 제가 볼 때는 뭐 구독자 몇 분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도 방송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